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특급 스타들을 리그로 불러들였던 시진핑의 중국 축구 굴기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계와 관련한 엄청난 비리들이 쏟아지며 민낯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돼 논란이 됐던 한국 축구대표팀 손준호 선수도 실패한 중국 축구 굴기의 억울한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 굴기가 망하자 한국 선수에게 이슈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 같은데요. 중국의 시커먼 속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치러졌던 한국과 중국의 축구대표팀 평가전으로 인해 중국 전역이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지난 15일 중국 저장성 진화 스타디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평가전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어진 건데요. 중국은 이날 열린 경기가 평가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선 경기인 듯 와일드카드 3장을 모두 다 사용하는 등 한국의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칼을 갈았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날 평가전에 주부심 모두를 중국인으로 채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며 어떻게든 한국을 꺾으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표팀은 경기 내내 제대로 된 공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한국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 심판은 경기 후반 16분 중국 대표팀이 크로스로 올려 헤딩으로 골을 넣는 과정에서 이미 공이 라인을 한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중국 득점을 인정하는 의도적인 오심을 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안방에서 중국 축구의 최악의 참사가 벌어지자 중국 언론들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중국 축구의 흑역사를 만든 장면이라고 열폭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팀이 넣었다고 하는 골도 라인아웃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중국 팀의 치명적인 단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경기를 본 중국인들 또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대표팀은 완전히 망했다. 당장 모든 선수를 다 바꿔라. 사람들 눈만 버린다. 터치아웃된 걸 골로 인정하다니 창피해 얼굴을 들 수 없다. 필사적으로 뛰지도 않고 한심하다. 심판이 라인아웃으로 판정했어야 한다. 심판덕 봤다고 좋아하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이번 일만 보더라도 중국 축구 굴기는 완전히 망했다는 걸 적나라하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중국의 이런 축구에 대한 집착 아닌 집착은 시진핑 주석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진핑은 자신을 축구광으로 소개할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는데 주석이 된 후 대국 굴기를 연상시키는 축구 굴기라는 말을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감지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축구에 투자를 쏟아부었고 중국 정부 역시 경제, 사회발전 계획에 중국 축구 종합개혁 방안 50개조를 포함시켜 축구 굴기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25년까지 스포츠 산업 규모를 연간 5조 위안 930조 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그중 축구 산업의 규모를 370조 원대로 키운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당시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 슈퍼리그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잇따라 영입하면서 메시와 호날두를 넘어서는 최고 연봉 선수도 중국 리그에서 나올 거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50년까지 중국 국가대표팀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려놓는 등 중국 내부에서는 축구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실패하리라고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지휘하는 굴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 축구 굴기의 현실은 그야말로 처참할 따름입니다. 시진핑이 공개적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주문했지만 중국은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 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예선 탈락의 비운을 계속 맛봤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 현지 매체 소우가 중국은 왜 번번이 월드컵 진출에 실패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중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열악한 하드웨어 축구시설로 매체는 축구개혁에 따라 수많은 학교가 축구장을 설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소년 축구의 기량을 향상시킬 만한 훈련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큰 문제점으로 동시에 선수들의 정신력도 중국 축구 부진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우는 중국 축구 선수는 기술과 열정이 모두 부족하고 성격만 불같다며 모든 정신을 경기에 집중시키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우는 경기 도중 중국 선수의 뛰는 거리가 다른 나라 선수에 비해 턱없이 짧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통상적으로 경기당 선수들은 100km 정도, 유명 선수는 120km까지 뛰기도 하지만 소우에 따르면 중국 축구 선수는 경기당 평균 50에서 90km 정도 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유들 말고도 중국 축구 굴기가 안 되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은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때 엄청난 자금력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앞세워 주목을 받았던 중국 축구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중국 정부는 프로축구 클럽에 각종 세금 혜택을 주며 막대한 투자를 유도했지만 축구 굴기를 선언한 지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3년 현재 결국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습니다. 거액의 이적료를 기록했던 빅스타들은 이미 떠난 지 오래고 아시아의 신흥 강팀으로 부상했던 클럽팀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역시 단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는데 축구 굴기를 추진하던 2016년 중국의 남자 축구 피파 랭킹은 81위로 올해 피파 랭킹 역시 81위입니다. 심지어 중국 대표팀은 작년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박항서 감독이 이끈 베트남에 패하자 희망이 없다는 절망적 평가가 나오는 등 중국 축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중국 축구가 실패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중국의 축구혁명을 이끌어온 주요 관리들의 부패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부실한 재정과 방만 경영, 팬데믹 봉쇄 조치도 중국 축구의 몰락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엔 중국 축구 비리가 대놓고 드러나고 있는 중인데요. 승부 조작과 뇌물, 돈벌이로 연결된 중국 축구의 비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축구 국가대표 감독부터 중국 축구협회장, 정부 고위 간부까지 줄줄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 8월 열린 중국 유소년 축구대회 광저우시와 칭이안시의 결승전에선 광저우 팀의 공격수가 골문 앞으로 달려드는데 상대팀 수비수들이 멀뚱히 서서 움직이지 않는 등 승부 조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됐었습니다. 비난 여론이 폭발하자 중국 축구협회가 조사에 나섰고 승부 조작 사실이 확인되면서 광저우 축구협회의 회원 자격이 2년간 박탈됐는데요. 이로써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인 헝다가 키우는 유소년 축구팀이 실력이 아닌 돈으로 상대팀과 심판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리태 중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승부 조작 사건과 연관돼 체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2019년 중국 프로축구 1부 리그 우한팀 감독이었던 리태가 2부 리그 강등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경기에서 상대팀 골키퍼에게 뇌물을 주고 승부 조작을 사주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리태 감독 조사가 시작된 지 80일 만에 중국 축구협회장까지 체포되면서 결국 중국 축구협회 전체가 비리의 온상이었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의 구금 사태까지로 이어지며 불똥이 애먼 우리에게 튀었는데요.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에서 뛰고 있는 우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가 얼마 전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손준호 선수가 비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 즉 뇌물수수 혐의로 출국 직전 공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겁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손준호 선수 영입 과정의 비리 의혹과 함께 승부조작 연루설을 제기했는데 현재 손준호 선수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황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에서 한 달이 넘게 수사를 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손준호 선수가 모르는 구단 또는 다른 차원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여러가지 정황을 보면 손준호 선수는 완벽히 실패한 중국의 축구 굴기 피해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손준호 선수는 중국 슈퍼리그 진출 1년 만에 리그 최고의 선수로 떠오르며 작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총 3경기에 출전하는 등 국가대표 톱클래스 선수로 평가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준호 선수 영입과 재계약에 관여한 하오웨이 감독과 중국인 에이전트가 각각 승부조작 가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면서 우리 손준호 선수가 괜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한중 관계와 손준호 선수 구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뇌물을 써서 이적할 필요도 없는 실력 있는 한국 선수를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중국의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축구 굴기가 대폭망하고 중국 축구계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한국에게 프레임을 씌워 최악만은 피하겠다는 중국의 시커먼 속내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모쪼록 우리 손준호 선수가 하루빨리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